지레기 어트님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류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제 강의는 계속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영어라고 하면은 항상 분석하면서 우리가 독해를 하거나 듣기를 하거나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석한다는 건 뭐 패턴 영어도 분석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 구문 독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빠르게 듣기나 말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원어민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유는 분석하면서 여러분은 말하거나 듣지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뇌는 엄청 빨라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다면 양자 컴퓨터다. 우리 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긴 해요. 우리가 굉장히 오감, 뭐 직감적으로 뭔가 예측하는 능력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자주 하죠. 문법에서 언제 독해하나요? 하니까 체득이 되면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뭘 체득을 합니까? 체득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이유는 원어민도 안 된다고 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문법을 체득되어 있는 원어민들도 분석하면서 하면 절대 빠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빠르게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상당히 느리다는 점, 그리고 고전 컴퓨터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지금 맥스 타그막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이론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석하면서 번역하면서 영어를 할 수 없다. 최대한 간결하게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결해야 됩니다. 데이터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더 늘려요. 한 문장인데 데이터는 거의 한 10개가 되는 거죠. 한 문장이면 최대한 줄여야지 되는데 오히려 늘리죠. 그래서 폭 망하는 겁니다. 일명. 자, 그럼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 물리학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 뇌는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onsciousness is one of the great conundrums of science, indeed. 카이셔스니스는 의식이라는 것은 가장 great conundrum, 그러한 수수께끼죠. 사이언스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Of philosophy,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about what it 그렇죠.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에 관해선. is. One of the theories, one class of theories, 하나의 이론으로서 클래식, 고전적 이론이라고 말하겠죠. tries to call on quantum mechanics, quantum physics as 자, 그것이 try to call on, call이란 말은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퀀텀 메카닉스, 양자 역학 또는 퀀텀 a way of 피직스 explaining 같은 거, 양자 물리학 같은 거를 호출한다는 거죠. it because of the huge number of computational opportunities. 컴퓨테이셔널 아퍼추너데 컴퓨테이션, 이게 컴퓨터예요. 계산하는 거. 계산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을 더 적용해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세계. 선생님 의식인데 왜 영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영어는 의식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동떨어진 거 아닙니다.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컴퓨테이션, 계산의 어떤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을 컬온 아무래도 요구한다라는 게 이론인 거죠. That quantum physics would give us that classical physics. 그래서 결국에는 이 퀀텀 피직스가 양자 물리학이 would give를 했죠. give us, 우리에게 줄 것이고 Would not. 클래시컬 피직스는 고전 물리학은 주지 못할 것이다. You've been a critic of applying quantum physics in. 자, you are being a critic, 비판적이라는 거죠. 당신은 비판적이었어요. apply, 적용하는 거죠. 퀀텀 피직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비판적인데요. Consciousness. consciousness, 의식에 적용하는 거예요. Why? I've been a reluctant critic of the idea that consciousness is a quantum computation because I think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퀀텀 컴퓨테이션이다. 양자적 계산이라는 것에 reluctant critic, reluctant, 꺼리는 그런 비평가이다. 나는 사실 비평하기 꺼려요. 이런 말이죠.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거에 그렇게 비평하는 걸 꺼리긴 합니다.
think quantum computers are a wonderful idea, and 왜냐면 그 컴퓨터 컴퓨터라는 것이 원더풀한 아이디어니까요. I would have loved to brag to my friends that I had a quantum computer here on my shoulders. 그리고 내가 would have to brag, brag, 뭘까요? 자랑, 허풍 떠는 거죠. 내 친구에게 허풍 떨고 싶은 것도 있었고, 왜냐면 내가 퀀텀 컴퓨터가 내 어깨 위에 있다. 이 말은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But it turns out that quantum computers only work if they can keep their information secret. 자, 근데 여기서 turn out 이란 말 썼거든요. 뭐가 드러나냐면 이 퀀텀 컴퓨터라는 것이 결국 only work이라고 했어요. 단지 어쩔 때만 작동하냐면 keep information secret 이란 말 썼거든요. 이 정보가 secret, 비밀을 유지할 때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From the rest of the world. 그것은 And from the rest of all, 세계 나머지로부터.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을 배워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양자역학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찰자가 나가요. 관찰자. 이게 바로 우리 저기서 말하는 the rest of the world, 세계 나머지,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다 관찰자죠. 이 관찰자들이 나오는데 이 관찰자가 볼 때, 보지 않을 때, 특히 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자 퀀텀 뭐 점프나 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비밀을 유지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관찰자가 보지 않는 게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계속 들어가세요. 몰라도. I once calculated, supposing that the computation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firing of neurons, which most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calculate,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supposing, 대디아를 이제 가정해 보고 이 양자역 컴퓨터라는 computation, 이 계산이 have something to do with란 말 쓰고요.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있다는 거죠. firing neuron, 뉴런이 fire하는 것과 뉴런이라는 건 머리에 있는 신경 조직이죠. 그 신경 조직이 fire한다는 말은 화학작용을 일어나는 것을 fire라고 그래요. 불 붙는 것 같다고 해서 하여튼 그거와 관련이 있겠죠. people think. How long can they keep a secret? How long can a neuron be both firing and not firing in a quantum superposition? 자, 결국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비밀이 유지되고 how long, 얼마나 그동안 both the firing or and not firing, 그러니까 fire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거, 퀀텀 슈퍼포지션에서 하여튼간에 퀀텀에서 그런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Without the rest of the world finding out. 10 바로 외부 세계가 알지 못하고 지속이 되느냐, to the minus 20 seconds. 마이너스 10 to 마이너스 20 세컨드니까 대략 10에서 20 마이너스 초 정도라고 합니다. Turns out it's way less time than you need to complete any kind of thought. 이것은 어떤 생각을 컴플리트 완성하는 데는 너무 짧다는 거죠. It means that if our neurons have anything to do with consciousness, sorry, it's the classical computer. Yeah, And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ought, which means that if our neurons have anything to do with 자, 뉴런, 우리의 뉴런은 have anything to do with consciousness. 우리가 말하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면 consciousness, sorry, it's the classical computer. 미안하지만 그것은 클래시컬 컴퓨터, 고전 컴퓨터인 것이다. Yeah, And- because neurons fire in the kilohertz. It's you know. 왜냐하면 뉴런은 그 파이어가 킬로헤르츠라는 거죠. 왜?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퀀텀이 나올 정도의 속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뉴런은 굉장히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One every millisecond would be the maximum that it could do. So if it was 그쵸. totally firing, it could do a theoretical maximum of say 1,000 a second. It could never even 대충 do 내용 that. 이런 얘기예요. That's 그게 이론적으로 최대한 해봐야 그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체득이란 말 자꾸 하는데 체득 안 돼요. 이거는 언어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죠. 정보를 얼마나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양자역학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뉴런이 뭐 어떻게 뭐 뇌가 무슨 신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뇌도 어차피 물리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이 물리 세계에 따르면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우리가 말하는 슈퍼포지션의 위치가 와야 되는데 그 슈퍼포지션에 오기 위해서는 관찰자, 다시 말하면 누구도 모르는 시간이 10 to 마이너스 20 세컨드라고 했나요? 그 정도 시간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머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머리는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많은 강사들이 수강사로 할게요. 수많은 영어 선생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헛짓거리. 왜 헛짓거리죠? 분석하면 다 헛짓거리예요. 분석하면. 왜? 우리는 분석하면서 듣거나 분석하면 독해하거나 분석하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강사들이 여러분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뇌는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없으므로, 고전 컴퓨터에 가까우므로, 그래서 느립니다. 느려요. 그거를 지금 입증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제 이론. 간결하게 해야 된다. 얼마나 간결히 할 것은 단순화시켜야 된다. 이 단순화가 중요하다. 모든 작업은 단순화. 그래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문장에서 여기서 뭐 읽고 나서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읽지 않아 괜찮아,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읽어야 돼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누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문장마다 수만 가지 경우수가 케바케인데 한마디로 그걸 뭐 공식처럼 외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단순한 순박한 단순한 거 전 싫어합니다. 복잡한 단순한 거 좋아합니다. 단순화시키는 게 핵심이다.